오늘은 10년 만기 팁스 미국채 입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팁스 국채, 여러분 이게 뭐죠? 팁스는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입니다.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이죠. 그러니까 국채는 국채인데 인플레로부터 보호해주는 채권입니다.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 인플레가 증가하면, 인플레가 오르면 원금이랑 이자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자, 이날 10년물 팁스가 되게 잘 팔렸어요. 180억 달러 어치가 물량이 나왔는데 지난번이 경매에서 2.18%랑 2.094%에 낙찰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1.81%에 낙찰이 됐습니다. 금리가 더 낮게 낙찰이 됐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낮은 거는 제약이 더 높은 걸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값에 경쟁적으로 낙찰이 됐다는 뜻입니다.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이 있거든요. 이거는 낙찰이 안 됐으면 그 남은 물량만큼을 가져가는,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게 낮으면 날수록 뭡니까?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경제 입장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졌으니까요. 이번에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이 3.2%가 찍혔습니다. 지난번 때는 1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잘 팔렸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시간은 하루 전으로 돌려볼게요. 이때는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약했습니다. 지난번 경매가 4.41으로 나갔는데 이번엔 더 높게 4.423으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하루 차이로 두 개의 장기물 입찰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은 잘 팔리고 그렇지 않은 인플레이션 노출되는 그런 채권은 잘 안 팔렸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말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여전히 인플레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차이로 벌어진 두 개의 입찰을 비교하면 지금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허공에 흩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또 정확하죠. 오늘 라파엘 부스틱 연은 총재,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는데 소위 골디락스의 길, 연주는 골든 패스라고 부르죠. 골든 패스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완화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들고 온 지표들을 보면 이건 연준의 실질금리죠. 이게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지금 제한적인 금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잘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인플레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면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칠면조 비유를 하는데요. 휴일, 이게 칠면조 요리하는 거랑 비슷한데 칠면조를 너무 오래 익히면 과도하게 요리할 위험이 있다. 왜냐면 오븐에서 꺼낸 뒤에도 칠면조가 있기 때문에 잔열로 익죠. 이게 완전히 익기 전에 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멈춘 뒤 제한적인 통화정책 효과가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지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곧 다가온다. 하지만 결론이 시장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나는 금리 인하 시기를 기존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스트 입장에서는 완화 카드를 준 거지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은 상반기에만 이미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러 구석에서 도사리고 있다. 세계 각지의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복잡하게 하고 에너지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선거를 포함한 각종 사건들은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플레를 목표로 되돌리는 위대한 진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인플레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보는 코어 PCE의 연간 예측은 여전히 2.4%다. 즉 인플레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이 채권 시장에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고 오늘 장기금리는 보다시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톰리의 얘기를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톰리는 자타공인 대표적인 월가 강세론자죠. 올해 S&P 500 목표치를 5,200으로 보고 있습니다. 톰리는 이 수치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세부 전술이 좀 달라졌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일단 팔고 나중에 사라 이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새로운 증시 최고점이 한번 찍힌 뒤에 7%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놔둬도 된다. 어차피 S&P 500, 5,200 가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9%를 먹는 자리라면 올해 어느 시점에 약 6월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20% 먹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석하자면 지금 10% 빠지고 다시 가면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톰리는 여전히 소형주에 대한 사랑을 내비치는데요. 나는 소형주가 더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마도 50이나 60%다. 그래서 나는 러셀 2000이 연말에 3000 이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소형주는 특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주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사실 톰리는 연준의 금리 피봇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는 힘들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돌아가는 랠리라면 이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불꽃을 피울 것 같다. 그러니 상반기는 기대감을 좀 줄이고 하반기로 가자.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톰리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작년에는 정말 잘 맞췄지만 올해는 잘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늘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리와 톰리의 견해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의 발언 그리고 10년물 팁스 국채 입찰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